월급은 안 오르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내는 세금은 오르는 느낌이죠. 돈을 벌기 전에 몰랐는데 세금 종류도 참 많습니다. 이 각기 다른 종류 세금의 이름하고 내는 달 외우기도 어려운데 어떤 세금은 지방세, 어떤 세금은 국세로 분류돼서 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오늘 방송은요, 세금별 종류 정리해보고 기왕 내는 세금 내면서 쏠쏠하게 혜택 챙기는 팁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 크게 두 종류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와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 국세로 나뉩니다. 먼저 지방세는 우리에겐 친숙한 이름의 세금 종류들이 많습니다. 우선 자동차세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내게 되는데요. 이때 경차나 오토바이 등 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6월에 1년치 전부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지방세,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사실 말 그대로 주민이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실 많은 선진국에는 없는 세금인데요. 말하자면 사람의 머릿수 맞춰서 내는 인두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1980년대에 11년간 영국 총리로 재임하면서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마가릿 대처 총리의 퇴진도 사실 이 인두세를 영국 정부가 도입하면서 촉발됐는데요. 결국 영국도 대처 총리 퇴임 후에 인두세 폐지했는데 한국은 비슷한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이 한국 주민세가 인두세와의 차이라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8월 중순부터 말일 사이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재산세도 있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요때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내는데요. 크게는 소유한 땅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토지분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건축물 재산세, 그리고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 주택분 재산세로 나뉩니다. 이 재산세 세 종류를 다 내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세 종류의 납부월이 다 다릅니다. 토지분 같은 경우에는 9월, 건축물은 7월,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게 됩니다. 근데 주택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7월에 한 번만 내게 됩니다. 그 다음 국세입니다. 국세의 대표적인 종류는 바로 종합소득세죠. 직장인 입장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얼마나 더 과세되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이 소득세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우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등에 대해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많으실 텐데요. 예정대로라면 올해부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신설됩니다. 다만 이 종류의 경우에는요, 새 정부에서 2년간 유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소득세는요, 11월 말에 중간 예납을 하고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국세, 정치권에서도 아주 뜨거운 감자죠.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는요, 말 그대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 제도입니다. 원래는 주로 다주택자만이 대상이 됐지만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부동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대상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부세 내는 사람들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세금의 종류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요. 이 세금 우리가 내는 거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세금 내면서 조금이나마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금 내면서 비교적 간단하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짠테크 팁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품권과 카드사 이벤트를 활용해서 내는 세금을 조금 아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은 다 내되 항공사 마일리지를 두둑히 쌓는 방법입니다. 물론 주주 여러분들 중에는 항공사 마일리지 쌓는 게 무슨 짠테크냐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똑같은 돈 내면서 아무것도 안 쌓이는 것보다는 다음 휴가 때 공짜 비행기표라도 얻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짠테크 아닐까요?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활용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서울시의 지방세를 납부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앱은 두 개인데요. SSG페이, 스페이라고 불리죠. 이 앱과
STX 앱입니다. 스페이 앱을 실행하시면 홈 화면 중간에 SSG 머니가 뜹니다. 그러면 은행 계좌, 신용카드, 신세계 상품권 중 충전 방식을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로 충전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액수를 입력하면 SSG 머니에 해당 금액이 충전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인받기 위해선 상품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신세계 상품권을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단가보다 싼 가격으로 구매한 뒤에 충전하면 상품권을 할인받아 구매한 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야 하는 세금이 50만 원인데 10만 원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9만 5천 원에 산다면 47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게요. 상품권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종이 상품권 우측 상단에 금액 아래에 홀로그램이 있는 상품권을 쓰셔야 합니다. 이 홀로그램을 스크래치하면요, 핀 번호가 뜨는데요. 이 SSG 머니 충전으로 다시 가볼까요? 여기에서 신세계 상품권을 선택하면 상품권 뒷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상품권 뒷면 촬영하면 상품권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아까 상품권 앞면에 스크래치 긁어서 나온 핀 번호 입력하면 SSG 머니에 해당 금액이 추가됩니다. 자, 이제 STX 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STX 앱에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 마일리지가 뜹니다. 이 마일리지는요, 항공사 마일리지 아니고요, 세금을 낼 때마다 액수에 따라서 적립되는 금액인데요. 홈 화면 중간에 나의 마일리지 관리를 넘기다 보면 SSG 머니 가져오기 아이콘이 뜹니다.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요, 자동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SSG 머니가 뜹니다. 여기서 원하는 액수만큼 전환할 승머니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내 STX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쌓인 마일리지는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할 때 현금과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용카드로 SSG 머니를 사는 이유는 뭘까요? 일부 카드들은요,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납부 등은 전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상품권 구매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가 3개고 할인, 적립 혜택 등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이 각각 5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매달 이 세 카드의 전월 실적을 그냥 맨날 일반적인 소비로만 맞추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품권 구매도 전월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카드로 승머니 구매해서 필요한 실적 채우는 겁니다. 그 뒤에 할인 혜택 받을 때만 해당 카드 사용한다면 똑같은 돈 지출하면서도 은행에서 바로 이체하는 것보다 혜택 받을 가능성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꼭 세금 낼 때 체크하셔야 할 것 있습니다. 바로 각 카드사의 납부 혜택입니다. 특히 카드사들은요, 자동차세 같이 사람들이 많이 납부하는 지방세 납부 기간에 맞춰서 홈페이지나 자사 앱에 세금 납부 이벤트를 진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이자 할부 혜택뿐만이 아니라요, 커피 쿠폰 혹은 얼마 이상일 경우에 얼마를 캐시백 해준다는 그런 혜택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기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신한카드 같은 경우엔 전체 납부 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캐시백 해줬고, 특히 100만 원 이상이면 7,000원, 300만 원이 넘으면 15,000원 등의 캐시백 혜택 제공했습니다. 이거는 매번 달라지는 거니까요, 본인이 지방세 내셔야 될 때 됐다 싶으면 한번 카드사 앱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다음은 국세입니다. 국세는요,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사실 국세는 지방세보다 한 번 낼 때 액수가 더 큰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 참 치사한데,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부대행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전체 금액의 0.8%를 수수료로 고시합니다. 이게 액수가 정말 크면 사실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때가 많은데요. 반면 액수가 큰 거를 전부 마일리지로 또 적립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죠. 국세 납부할 때 마일리지가 적립 가능한 카드가 아직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시아나 신한카드 에어 1.5입니다. 이 카드는요, 연회비 43,000원에 1,000원당 1.5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마일리지 적립률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국세 납부도 이 마일리지 적립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국세로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 0.8%가 적용돼 8,000원이 발생합니다. 대신 아시아나 마일리지로는 1,500마일이 적립되는데요, 서울에서 도쿄를 풀페어, 그러니까 할인 클래스가 아닌 100%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항공권으로 왕복해야 적립할 수 있는 마일리지입니다.
있습니다. 수수료 8,000원과 마일리지 중에서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대한항공 적립을 원하시면 스카이패스, 롯데, 아멕스 카드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요, 연회비 저렴합니다. 연회비 2만원이고요. 1,000원당 1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사실 적립률이 나쁘지 않은 편의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앞에 소개드린 아시아나 신한카드 에어 1.5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는 적립이 안 됩니다. 다만 국세는 적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카드 혜택 따지는 카드 피킹률 계산할 때 대한항공 1마일을 15원으로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이 100만 원의 국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8,000원이고요. 얻을 수 있는 마일리지는 1000마일입니다. 얻을 수 있는 마일리지의 가치가 대략 15,000원이니 마일리지를 쌓는 분들에게는 수수료에 비해서 이 방법도 나쁘지 않겠죠. 오늘은요, 매년 우리의 골치 썩이는 세금 납부 때 조금이나마 짠테크하는 팁 소개드렸습니다. 자신만의 세금 짠테크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소개해 주시면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